그렇게 미국 국적자들에 의한 한국 정부의 흑자는요, 5년 전 519억 원에서 매년 늘어나서 이번에는 75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국적자들에 의한 한국건강보험, 이 건보 수지 타산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최근 한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한국에 가서 이제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6개월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경우에 소셜 세큐리티 연금, 이 SSA, 그리고 소위 웰페어라고 하는 이 SSI 수령과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SSA, 즉 평생 일하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받는 소셜연금은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다고 해도 수령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 생활비에 해당하는 이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해서 줄여서 SSI인데 흔히들 웰페어라고 하는 그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6개월이 아니라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꾸 이제 혼동하는 게 SSA와 SSI의 구분인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SSA, 즉 뒤에 A자가 붙으면 아무래도 XU가 좀 더 많고 또 좀 더 좋은 그런 소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SI 뒤에 I가 붙으면 이건 이제 세금은 안 냈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면 주는 그 웰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SI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건데 소득과 재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요, 차라리 SSI를 받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SSI와 SSA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실 SSI를 받을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더더욱이 이걸 선호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건 그렇고요. 이 SSI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려다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오랜만에 지인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한 달이 좀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 내가 금방 있으면 한 달이 되는구나라는 건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 가려고 LA의 상담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한 결과 30일 전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담당자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30일이 되기 직전에 그냥 담당자 조언에 따라서 급히 한국에서 짐을 꾸려서 LA로 겨우 30일 되기 직전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SSI를 받는 사람들은 3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사회보장국에 이 여행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한 뒤에 여행 후에 다시 돌아와서 SSI를 또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넘게 있다가 왔다고 해서 그 순간 박탈해버리는 건 아니지만 조사 결과 한 달이 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가 미국에 있지 않았던 이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이 필요 없었을 터이니 그 기간 동안의 지원금, 웰페어는 SSI는 빼겠다. 이렇게 있죠. 한 달 정도 못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 말씀은 한 달 정도 못 받는 건 괜찮지만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한 달 끊긴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신청하고 이런 그 과정에 혹시라도 아예 끊길까봐 그래서 아예 한 달 되기 전에 얼른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분 판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달 넘었다고 무조건 다 끊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이분 판단 존중합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인 이모 씨. 이달 중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혹시 퇴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 씨의 경우에는요,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웰페어, 즉 SSI가 아니라
일할 때 낸 세금에 의해서 이제 받는 SSA, 공식적인 연금 수령자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지 이제 이분은 이게 걱정이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저소득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이 씨가 소셜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그 소셜연금은 세금 낸거에 의해서 받는 그런 연금이고 그걸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 자체가 저소득층 수익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미국을 떠나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할 자격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SSA를 받지만 그것만 갖고는 소득층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니까 이 아파트 들어갈 자격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고 내가 한 달을 나가 있든 뭐 6개월을 나가 있든 아파트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파트 페이먼은 계속 해야 되겠죠. 자, 그럼 SSI를 받는 시니어가 해외에 30일 이상 여행을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하는 이런 궁금증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아온 후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두명령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두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무슨 검찰에서 범죄자 부르는 것처럼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출두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부르는 거니까 뭐 출두 명령은 명령이지만 뭐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30일 이상 한국에 머물렀느냐, 애초에 그럴 생각을 갖고 갔느냐, 또는 한국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기게 됐느냐, 그런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사회보장국은 SSI 수혜자들의 그 여권 기록 조회를 통해서 해외여행자들을 파악하고 또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30일 이상 하는 경우에 일부 SSI 수령금을 반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 박탈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출두해서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2, 3주 정도 한국의 가족을 만나고 들어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나갔는데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돌아오기 직전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좀 다니고 그렇게 하느라 부득이하게 3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소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볼 때 납득이 가능한 그런 설명을 한다면 이 웰페어 수령 자격 박탈까지 안 가고 30일을 넘긴 일수, 그러니까 뭐 40일 만에 왔다라면 뭐 열흘에 해당하는 액수 정도만 월 수령액에서 제한하는 정도, 그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이 비영리 기관으로 한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뭐 한인 복지센터 등등에서는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SSI 수령자가 이사를 가거나 또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할 경우에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는 30일이 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격 박탈이 될 걸로 생각해서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떨 필요는 없다라면서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고, 아까 뭐 제가 뭐 출두명령 서한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출두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출두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면 자격박탈 등의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할 건 없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본다면 이 SSI를 받는 분들이라면 굳이 한국에서 30일 이상을 체류하면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 필요 없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앞서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김모 씨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한 달, 뭐 40일 내지는 뭐 한 2달 정도라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납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뭐 한국에 거소증 받으려고 또 뭐 의료보험 하려고 7개월, 8개월이 된다라면 과연 그게 납득이 되겠냐라는 점도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4월 3일부터 한국에서 그 재외동포 의료보험 혜택을 보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라는 그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4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이미 지난달에 전해드렸으니까 이제 오늘 영상 끝날 때 링크로 참고하시라고 이제 링크로 걸어드리겠고요. 한 가지, 그 영상을 보고 한국에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한국이 싫다고 미국 갔으면 거기서 의료 혜택 거기서 받던지 하지. 왜 한국에 돈 한 푼 안 내고 혜택 받겠다고 쏙 들어와서 치료받고 쏙 도망가고 그러는 거야? 라는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댓글들이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보신 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분들에게 뭐 대댓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우리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 미국의 시민권자 등의 한인 여러분들은 어쩌면 속이 좀 후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당당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엊그제 발표된 내용을 간단하게 리마인드 해드리고 결론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의료보험관리공단, 즉 건강보험공단, 줄여서 뭐 건보공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건보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뭐 저 같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외국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 즉 영주권자를 뜻하죠. 자,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한국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그런 가족 관계라든지 뭐 친인척, 사위, 장모, 뭐 시아버지, 며느리 이것도 됩니다. 그것도 가족으로 포함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것과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한국 내에 살지 않아도 한국 내 거주 기간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인 내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딸과의 관계가 입증이 되면 한국에 있는 딸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내가 들어가서 그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도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같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라도 이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에 의한 그런 보험 가입이 아닌 두 번째 다른 게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말고 두 번째 지역 가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제 지역 가입자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는 4월 3일부터는요,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다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4월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영상을 뭐 언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3일 전까지 4월 2일까지라면 한국에 들어갔다면 4월 2일 들어간 다음에 바로 직장 가입자는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4월 3일 이후부터는요, 직장 가입자고 지역 가입자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모두 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이후에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직장에 다니면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아들이나 딸, 사위, 며느리 등등의 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놓으면 사실 나는 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만 나는 보험비 하나도 안 내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4월 2일까지입니다. 4월 3일부터는 6개월 이상 살아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한국에 들어마자 가능하지만 4월 3일부터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아니고 또 일반 지역 가입자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도 물론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4월 3일 이후도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제 4월 3일 이후에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 가입자뿐만 아니라 직장보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을 적용하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지난달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이 같은 의료보험 혜택과 관련해서 한국의 일각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 재외동포들을 나쁘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댓글을 보내주신 분 적지 않은데요. 확실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셨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악의적인 또는 뭐 악의적인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좀 비판적인 댓글을 올린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그분들한테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잘못 판단하신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의료 혜택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수입이 지출하는 의료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입장에서는 돈 버는 흑자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한국 정부의 발표입니다. 작년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은 얼마였냐? 76조 3,988억 원. 전년도보다 10.7%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한국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따로 보면 숫자로는 약 134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또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72만 5,843명, 지역 가입자는 61만 7,329명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자격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그 가구당 월 보험료는 한 달에 평균 얼마 내느냐? 평균 12만 9,832원. 그러니까 평균 한 13만 원 정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봤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뜻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외국인 의료보험 관련된 이 부분은 흑자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받았다는 말입니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오해하고 계십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 보험공단이 외국인 의료 보험료 수입이 많아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몰래 들어와서 살짝 보험받고 살짝 도망가고 그런다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왜 그렇게 오해가 생겼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일각에서는 그러면 재외동포들이 한국 보험료 갉아먹는다라는 오해를 그렇게 하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죄송합니다만은 중국 동포들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중국 동포분들을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팩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그 의료 혜택 현황을 국가별로 따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보면 중국만 유일하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도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그러니까 보험료를 한국에서 걷는 것 대비 의료비를 지출해주는 비용, 이 현황 자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자료를 보면,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급여비라는 것은요, 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으면 보험공단이 지불해주는 그 의료비, 그 돈을 말합니다. 자,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 원이었습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보험료 급여로 받은 혜택 액수는 1조 2,332억 원이었습니다. 굳이 중국, 미국도 별도로 따지지만 않는다라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낸 건보료가 지출된 액수보다 무려 5,560억 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만 외국인과 재외동포 건보료로 인해서 5,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560억 원이 아니라요, 5,560억 원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의한 건보료 흑자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 흑자는 2018년에는 2,320억 원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3,736억 원,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에는 5,875억 원, 2021년에는 5,251억 원, 2022년에는 5,560억 원 등 해마다
해마다 흑자를 이게 크게 나타내서 최근 5년간 한국 정부가 얻는 이 흑자를 모두 합하면 지난 5년간 한국 정부가 외국인들을 통해서 의료보험비를 걷어서 낸 흑자를 5년간 합하면 무려 2조 2,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그 의료보험비를 받아서 2조 넘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이건 이제 건보공단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완전 반대입니다. 돈 많이 벌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그 의료보험으로.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민국의 그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에 우리 외국인들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년에 5,560억 원 이상씩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동포분들 때문인데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그 중국인만 유일하게 정부에서 지불한 보험료보다 의료 혜택 액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정부에 낸 돈보다 혜택을 받은 액수가 많아서 정부가 229억 원 적자를 받습니다. 중국 동포들 에게만.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건요. 그렇게 너무 중국 동포들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래도 고무적인 건요.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 적자 액수가 해가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어느 순간 크진 않아도 흑자를 기록할 날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게 언젠데? 그런 날이 오긴 오겠어? 중국 사람들 와갖고 뭐 그냥 순전히 그냥 혜택만 받고 이제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니구만. 알았어.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건 좀 미안한데 그건 그렇고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얄미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흑자를 볼 날? 아이고야. 그게 언젠데? 그런 날이 오긴 오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액은 무려 1,509억 원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해인 2019년 987억 원으로 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져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239억 원밖에 적자 안 났고요. 2021년에는 109억 원 등으로 이 큰 폭으로 적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숫자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만 지난다면 브레이크이븐, 본전 그리고 또 한 2년쯤 지난다면 중국 분들에 한해서도 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세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참고로 미국 국적자나 미국 영주권자들의 경우만 좀 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 정부에. 자, 우리 미국 쪽의 재외 동포들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혜택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미국 국적자는 지난해 보험료로 납부한 액수가 1,305억 원이고요. 의료 혜택을 받은 액수는 54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국적자들의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58억 원의 흑자를 낸 것입니다. 우리 미국 그 재외 동포들은요, 한국 정부의 낸 돈에 비해서 혜택 받은 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 무려 우리 미국 국적자들, 미국 동포들은 한국 정부에 758억 원 돈 벌게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 국적자들에 의한 정부 측의 흑자는 5년 전 519억 원에서 매년 늘어나 이번에는 758억 원의 흑자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 국적자들에 의한 한국 건보 수지 타산은요, 지금까지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진 그 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자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매년 오히려 흑자를 내줬지, 한국 정부에. 미국에 살면 거기 의료보험이나 받을 것이지 왜 쏙 얌체같이 한국에 들어와갖고 혜택만 쏙 받고 그냥 바로 쏙 나가버리는 행태 그러는 거야? 얄미워 죽겠어 라는 등의 얘기는 이제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 의한 엄청난 오해라는 것을 오늘 이후에 다 함께 좀 인지했으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속이 후련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합니다.